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알람 소리보다 먼저 하윤을 깨운 것은 지독한 고독감이었다. 38,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 강남 테헤란로의 빌딩 숲 사이, 번듯한 그녀의 오피스텔은 성공의 증표처럼 보였지만 매일 밤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텅 빈 공간의 적막뿐이었다. 몇 년 전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에게 받은 깊은 배신감은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한 벽을 쌓아 올렸다. 그 후로 사랑은 사치였고 일은 도피처였다. 야근과 주말 출근을 반복하며 공허함을 잊으려 했지만 문득 정신을 차리면 사무실 한 구석에 홀로 남아 창밖의 무심한 도시불빛을 바라보는 자신이 있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을까? 질문은 메아리 없이 사라지곤 했다. 차라리 잘 됐어. 연애 같은 거 피곤하기만 하잖아. 입버릇처럼 되뇌는 말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싸늘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는 오랜 친구이자 직장 동료인 박민지였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 단골 파스타집에서 민지는 하윤의 헬쑥한 얼굴을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서하윤 씨,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일에 미쳐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다 정말 큰일 나. 너도 이제 새로운 사람 좀 만나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 민지의 말은 늘 직설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윤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됐거든. 지금이 딱 좋아. 혼자가 얼마나 편한데. 하윤은 애써 웃으며 포크로 샐러드를 뒤적였다. 하지만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요즘 소울 커넥트라고 사람들 평되게 좋은 앱 있더라. 내 사촌 동생도 거기서 만난 사람이랑 꽤 진지하게 만나고 있대. 너도 한번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 데이팅 앱이라니. 하윤은 질색하며 손사래를 쳤다. 온라인에서의 가벼운 만남은 그녀의 취향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하윤은 홀린 듯 민지가 보내준 앱 링크를 클릭했다. 진정한 영혼의 연결을 찾아드립니다. 앱의 메인 화면에 떠있는 문구가 왠지 모르게 그녀의 다친 마음을 두드렸다. 어쩌면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믿져야 본전이라는 민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결국 하윤은 충동적으로 가입 버튼을 눌렀다. 간단한 프로필과 함께 가장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진 한 장을 올렸다. 며칠이 지나도 앱은 조용했다. 역시나 하는 자조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휴대폰 액정에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반짝였다. 안녕하세요 하윤 씨. 프로필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다니엘 강이라고 합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부드러운 갈색 머리에 지적인 안경을 쓰고 있었다. 배경은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고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다.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메시지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예의 바른 단어 선택에서 지성이 느껴졌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짧은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시작된 다니엘과의 대화는 놀랍도록 빠르게 깊어졌다. 뉴욕과 서울, 14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다니엘은 하윤의 퇴근 시간에 맞춰 메시지를 보내왔고 하윤은 그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아침 인사를 건넸다. 그는 하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그녀의 사소한 농담에도 유쾌하게 웃어주었다. 하윤이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면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윤 씨는 정말 강인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그의 칭찬은 하윤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다니엘은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기보다는 때로는 사업 초기의 어려움이나 인간적인 고뇌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하윤에게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은 모두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 언젠가 한국에 돌아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하윤은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그를 응원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하윤은 다니엘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이상형이 현실에 나타난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생각에 먼저 영상통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정중히 거절했고 대신 자신의 일상이 담긴 사진들을 보내주었다.
뉴욕 센트럴 파크를 조깅하는 모습, 주말에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직접 요리한 저녁 식사 사진까지. 그의 사진들은 하윤에게 작은 행복과 설렘을 안겨주었다. 이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사랑을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과거의 상처가 희미해지며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AI 기기보육 교육품 프로젝트가 갑작스러운 문제에 부딪혔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투자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중 일부가 세관의 통관 문제로 묶여버렸다는 내용이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투자 계약 전체가 무산될 위기라고 했다. 하윤 씨,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500만 원 정도만 단기적으로 융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모든 것을 건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 위기만 넘기면 한국에서의 첫 성공을 하윤 씨와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물론 해결되는 즉시 바로 갚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500만 원. 그녀에게 당장 큰 부담이 되는 액수는 아니었지만 선뜻 내어주기에는 망설여지는 금액이었다. 아무리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려는 듯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정신 차려 서하윤, 또 속을 셈이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다니엘의 절박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가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공을 들였는지, 그에게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이 작은 도움조차 거절한다면 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은 그가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시험해보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하윤은 결국 다니엘에게 돈을 송금하기로 결심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그를 돕는 거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송금을 마쳤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다니엘은 곧바로 감격에 찬 답장을 보내왔다. 하윤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 하윤 씨를 찾아뵙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하윤은 불안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다. 오히려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뿌듯함마저 느껴졌다. 이것이 비극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때의 하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첫 번째 송금 이후 다니엘의 긴급 상황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이어 터져나왔다. 한국지사 직원들 월급을 선지급해야 하는데 자금이 잠시 묶였다. 사무실 임대 계약금을 오늘까지 내야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뉴욕에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던 이유는 다양했고 요구하는 금액의 단위도 점점 커졌다. 하윤은 매번 망설였지만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감정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그의 간절한 호소, 그리고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관계를 쉽게 끊어낼 수 없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다니엘과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아주 작은 틈을 비집고 자라나기 시작했다. 다니엘이 약속했던 영상통화는 번번이 중요한 투자자와의 미팅 중이라서, 노트북 카메라가 고장나서,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미뤄지거나 취소되었다. 그가 가끔 보내주는 사업 관련 서류들은 어딘가 허술했고 그가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 중에는 미묘하게 어색한 부분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심지어 그가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 사이에 모순점이 발견될 때도 있었다. 다니엘 씨, 예전에는 분명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아버님과 주말에 골프를 쳤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묻자 다니엘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둘러댔다. 아, 그건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 계세요. 돌아가신 아버님의 오랜 친구분이신데 제가 어릴 때부터 친아버지처럼 저를 돌봐주셨죠. 제가 가끔 혼동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나 봅니다. 미안해요, 하윤 씨.
그의 해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지만 하윤은 더 이상 캐묻지 못했다. 그를 의심하는 자신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 때문이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그의 SNS 계정을 몇 번이고 들락거렸다. 그의 화려한 일상과 다정한 메시지들, 그리고 그 밑에 달린 수많은 좋아요와 찬사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 거야. 하윤은 스스로를 세뇌하듯 되뇌었다. 그러던 중 민지가 하윤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눈치챘다. 평소 철두철미하던 하윤이 중요한 회의 시간에 졸거나 서류에 오타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 안색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고 예전의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하윤아, 너 요즘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지? 나한테까지 숨길 거야?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디 있어? 민지의 진심 어린 걱정에 결국 하윤은 무너졌다. 그녀는 민지에게 다니엘과의 만남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수십 차례에 걸쳐 송금한 금액은 어느새 억 단위를 훌쩍 넘어서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지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고 때로는 안타까움에 때로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미쳤어, 서하윤. 너 제정신이야? 이건 누가 봐도 사기잖아. 로맨스 스캠이라고. 당장 그놈이랑 연락 끊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 민지의 격앙된 목소리에 하윤은 고개를 숙였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동안 다니엘에게 쏟았던 감정과 시간 그리고 돈,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두려웠다. 아니야, 민지야. 다니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사정? 무슨 사정? 네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을 사정이겠지. 하윤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대로 가다간 너 정말 빈털털이 되는 거야. 민지는 하윤의 답답한 태도에 거의 울부짖을 뻔했다. 하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하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을 찾아 보여주었고 다니엘의 행동 패턴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과 얼마나 유사한지 조목조목 짚어주었다. 그리고 함께 다니엘의 정체를 밝혀보자고 제안했다. 그날부터 민지는 하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들은 다니엘이 보내온 사진들의 출처를 역추적했고 그가 언급했던 회사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니엘의 프로필 사진 중 일부는 실제로 해외 모델이나 일반인의 SNS에서 도용된 것임이 밝혀졌다. 그가 대표라고 주장했던 다니엘강 IT 솔루션이라는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결정적인 증거는 다니엘이 하윤에게 사업 투자 제안서라며 보내왔던 PDF 파일에서 나왔다. 파일에는 뉴욕 주정부가 발행했다는 사업 허가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다. 민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 알고 지내던 IT 보안 전문가에게 그 파일 분석을 의뢰했다. 며칠 후 전문가로부터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사업 허가증 전체가 포토샵으로 정교하게 조작된 위조 문서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문서에 사용된 뉴욕 주정부의 직인 이미지조차 인터넷에서 떠도는 저화질 이미지를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하윤은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다니엘 강이라는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달콤한 속삭임, 그의 애틋한 사연, 그의 빛나는 미래,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오감하기 위한 거대한 거짓말이었다. 하윤은 며칠 밤낮을 통곡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에 몸서리쳤다. 한때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껍데뿐인 유령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하윤의 손을 잡아준 것은 민지였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하윤의 곁을 지켰고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수 있도록 도왔다. 하윤아, 이제 그만 울고 일어나. 네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천하의 사기꾼인 거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 이대로 그놈 좋은 일만 시킬 순 없잖아. 민지의 단호한 말에 하윤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동안 다니엘과의 모든 대화 기록, 메신저 내용, 통화 녹음 파일, 송금 내역, 그가 보냈던 모든 조작된 문서들을 USB에 담았다. 그리고 민지와 함께 용기를 내어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의 문을 두드렸다. 사이버 수사팀의 최철호 형사는 하윤이 가져온 방대한 자료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하윤의 진술을 경청하며 그녀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서하윤 씨,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가져오신 자료만 봐도 범인의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악랄합니다. 전형적인 국제 로맨스 스캠 조직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다니엘 강이라는 이름은 수많은 가명 중 하나일 것이고 아마 피해자도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최 형사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범인을 잡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즉시 수사가 시작되었다. 다니엘 강 명의로 된 국내 은행 계좌들은 이미 지급정지된 대포 통장들이었고 자금은 개설 즉시 여러 차례의 자금 세탁을 거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등으로 빠져나간 뒤였다. 그가 사용했던 IP 주소는 여러 국가를 경유하는 VPN을 사용한 탓에 추적이 쉽지 않았지만 최 형사팀은 끈질기게 단서를 추적해 나갔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버가 동남아시아의 특정 국가에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며칠 후 다니엘 강으로부터 하윤에게 연락이 왔다. 발신번호 표시는 제한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이전의 다정함은커녕 싸늘한 분노와 협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하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감히 나를 경찰에 신고해?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곧 알게 될 거다. 당장 신고 취하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를 잡아 조용히 5천만 원만 더 보내.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한 멍청한 짓들 전부 눈 감아주고 깨끗하게 사라져주지. 만약 거절한다면 내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내 주변 사람들한테 전부 유포해버릴 테다. 내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그의 뻔뻔하고 악랄한 협박에 하윤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하고 약한 서하윤이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 형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최 형사는 이것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추가 갈취 수법이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범인의 목소리를 직접 확보하고 그들의 활동 패턴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서하윤 씨,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동의하신다면 범인과의 다음 통화를 유도하여 저희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안전 조치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윤은 망설였다. 다시 그 괴물 같은 인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끔찍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선다면 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줄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하겠습니다. 하윤의 눈빛은 두려움 속에서도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지는 하윤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의 용기를 지지했다. 며칠 후 약속된 시간에 하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심호흡을 한 하윤은 스피커폰으로 설정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최 형사와 사이버 수사팀 요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녹음 장비를 확인하며 하윤의 곁을 지켰다. 돈은 준비됐나, 서하윤?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하고 냉소적이었다. 하지만 하윤은 이전처럼 위축되지 않았다. 당신 대체 누구야? 진짜 이름이 뭐야?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알고나 있어? 하윤은 최 형사가 미리 준비해준 질문들을 침착하게 던지기 시작했다. 사기꾼은 처음에는 비웃음으로 일관하며 하윤을 조롱했지만 하윤이 그의 말에 논리적인 허점과 과거에 했던 거짓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자 점차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높아졌고 욕설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 내까지 게 뭘 안다고 나불거려. 시키는 대로 돈이나 보내면 될 것을. 마지막 경고다. 오늘 자정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내 인생 끝장나는 줄 알아.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엔 없던 초조함과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하윤은 그 순간 자신이 더 이상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비록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었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진실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당신 같은 쓰레기 때문에 내 소중한 인생을 망칠 순 없어. 나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릴 거고 당신이 두 번 다시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거야. 돈? 한 푼도 줄 수 없어. 당신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더 이상 빼앗아갈 수 없어.
하윤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외침에 사기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길고 긴 통화가 끝났지만 하윤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후련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최 영사와 팀원들은 확보된 녹취 파일을 바탕으로 범인의 음성 특징을 분석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그의 신원 파악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강태준이라는 이름 역시 가짜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의 목소리와 범행 수법은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로 남아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완전한 검거와 피해액 전액 회수라는 이상적인 결과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제범죄의 높은 벽과 교묘한 자금 세탁 수법은 현실적인 한계로 다가왔다. 하윤은 이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귀한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 나아갈 용기였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하윤은 한동안 심리 상담을 받으며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다. 민지는 변함없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고 회사의 동료들도 그녀가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은 노트북을 켜고 익명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경험을 차분하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책하는 대신 자신이 겪었던 일들과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었던 깨달음들을 진솔하게 담았다. 그녀의 글에는 수많은 공감과 위로의 댓글이 달렸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정보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하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한 시사 프로그램의 로맨스 스캠 관련 기획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다. 물론 익명과 음성 변조를 조건으로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단 한 명이라도 비슷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하윤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가끔 민지와 맛집을 찾아다니며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표정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함과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주말이면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즐겼다. 도예 공방에서 흙을 만지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도 했고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물론 불쑥불쑥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도 있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고 온라인에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일단 경계부터 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윤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서하윤.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졌어. 어느 맑은 가을날 하윤은 민지와 함께 북한산 등반에 나섰다. 정상에 올라 탁 트인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다니엘 강, 아니 그 이름 모를 사기꾼을 떠올렸다. 이제 더 이상 그에 대한 분노나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한때 자신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음을, 그리고 그 허상을 통해 진짜 세상을 배우게 되었음을 깨달을 뿐이었다. 하윤아,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옆에서 숨을 고르던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하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아주 괜찮아. 그녀의 미소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투명했다. 진정한 영혼의 연결은 먼 곳에 있는 누군가와의 환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이해와 사랑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소음마저 정겹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